공장 폐쇄와 정리해고 사태를 겪었던 대우버스가 1년여 만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울산의 한 고물상이 수년간 남의 땅을 자기 땅처럼 쓰며 폐기물을 쌓아둬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이 린데그룹과 손잡고 울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 사태를 겪었던 대우버스 직원들이 오늘 1년여 만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 재가동으로 복직은 됐지만 내년 6월까지 공개 매각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완전한 복직까지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1년여 만에 회사에 도착한 통근버스에서 대우버스 직원들이 하나둘 웃으며 내립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서로를 격려합니다. 40개 가까운 농성천막이 들어섰던 주차장은 직원 차량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는 그동안에 힘겨웠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달력은 마지막 출근 날에 멈춰 있습니다. 만들다만 차체는 생산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북히 쌓인 먼지를 쓸어내며 다시 일할 준비를 하는 직원들. 복직 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가족입니다. 투쟁하면서 저희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했었는데 오늘 그냥 첫날이다 보니까 다른 걸 표현 못 하겠고 많이 뿌듯하고. 농성 끝에 직원 355명의 정리해고를 철회시켰지만 완전한 복직은 아닙니다. 복직 후 재가동을 시작하는 대우버스는 내년 6월까지 공개 매각을 진행해 회사 정상화를 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생산이 멈춰 계약이 해지된 200여 대의 버스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때문에 노사는 임금을 줄이고 잔여 인력 발생 시 돌아가면서 쉬는 순환휴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맞춰 생존 전략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잠시 정리해고 철회는 일단락됐지만 매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될 때까지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있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회사 측은 노사가 합의한 만큼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개 매각 진행이 이미 무산됐던 대우버스. 해고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6월까지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시는 수요일인 오는 23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해외 입국 등 3명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한 고물상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년간 남의 땅을 자기 땅처럼 쓰며 폐기물을 쌓아왔는데 해마다 민원이 제기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할구청은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고물상. 한 작업자가 고물상 안에 뒤엉켜 있는 고철, 폐 포장지 등 폐기물을 정리합니다. 겹겹이 쌓여 있는 폐기물 더미들. 무단으로 쌓아두거나 투기한 쓰레기들은 이렇게 펜스를 뚫고 흘러내렸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도 폐기물이 봉지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올 때마다 항상 쓰레기 너무 많이 보여서 저건 안 치우나 그러면서 이 땅보다 더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서. 스티로폼 등 쓰레기 파편이 날아온다며 3년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 우리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미관상 아주 불편하고 또 겨울에 되면은 바람에 너무 많이 날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해요.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여서 폐기물 사업 신고 대상도 아닌 이 업체. 수년간 남의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폐기물 보관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가 내려진 후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치웠지만 흙과 섞인 일부 폐기물은 선별 작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마다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에 남구청이 그동안 내린 조치는 주의였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남구청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 강력한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효성그룹이 독일의 세계적 화학회사인 린데그룹과 손잡고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습니다. 2년 뒤 설비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의 수소 충전소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수소 에너지가 생활에 쓰이는 게 이제 먼 미래가 아닙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효성과 린데코리아가 각각 1,500억 원을 투자해 액화수소 플랜트와 수소 충전소를 짓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는 울산 효성 용년 3공장 내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신설되는데 효성화학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액화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액화수소는 오는 2023년부터 생산과 동시에 판매에 들어갑니다. 연산 13,000톤 규모는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승용차 10만 대가 사용 가능한 물량입니다. 설비 완공 시점에 맞춰 울산에 제1호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충전소를 구축합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더 투자해 액화수소 생산 규모를 3배로 키우고 액화수소 충전소도 4배 늘릴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울산을 탄소 중립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기체 상태의 부생 수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근 공장에 공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기체 수소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전국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액화수소는 탱크로리로 운반하면 한 번에 약 3톤을 운반할 수 있는데 기체 수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이어서 경제성이 높아집니다. 또 승용차에 기체 수소 5kg을 충전하려면 12분이 걸리는데 액체로 충전하면 3분이면 가능합니다. 고압의 기체 수소에 비해 액화수소는 저압 상태여서 더 안전합니다. 수소버스와 트럭, 수소 트램, 건설기계, 드론 등 다양한 수요처에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수소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인 울산에서 수소가 생활 속의 에너지로 성큼 다가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울산에 본사가 있는 상당수 공공기관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흡을 의미하는 D등급을,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C등급을, 근로복지공단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한국수력원자력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울산 산업계가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과 항공, 해운업계는 비용 증가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유업계는 재고 마진이, 조선업계는 원유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2년 8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으며 하반기에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면허증 반납률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 2015년 38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였지만 지난해에는 12%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울산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6만 8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은 전체 고령운전자의 2%에 불과해 경찰은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발맞춰 울산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울산에서는 온라인 기획전인 울산몰과 울산상회, 신정시장과 야음상가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대축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운영됩니다. 울산은 29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6,100개 제품을 할인 행사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당시 열려있던 맨홀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며 2,400만 원가량의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자신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수리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해 과실 여부를 판단한 후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16일 은행을 찾은 한 고객이 자금 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3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이상수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오늘 현대차 지부에서 만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대응과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대차가 울산에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게 유휴부지 무상 제공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혁신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